요즘은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다 보니까 연기나 일기 단계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난 후에는 수술을 많이 권유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얼른 수술을 받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임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암에 영향력이 큰 것은 기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암을 이야기할 때는 암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따져서 기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암이 조기 발견이 되면 영기,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1cm 미만의 암이 발견되면 1기, 그보다 크다면 2기, 거기서 전이가 조금 더 되었다면 3기, 그리고 4기까지 4기가 되면 멀리 있는 장기나 복막 같은 곳으로 전이가 되어 있을 때 위암의 사기라고 하는데요. 위암 진단을 받을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조기 발견이 되었느냐 혹은 말기로 진단을 받았느냐이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영기냐, 일기냐, 이기냐, 삼기냐, 사기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시경에서 좀 이상한 조직이 보여서 조직을 떼내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가 악성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위암은 사실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영기부터 사기까지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각각의 기수에서도 암의 세포의 악성도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도 잘 주지 않고요.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 암의 악성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변에 위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신 챙겨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위암은 조직 검사를 할 때 이 세포의 모양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병리 면역 검사 결과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의무 기록 사본이라는 병원의 그 서류를 발급을 받아보면 그 안에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암인데 몇 개인가만 신경을 썼지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검사 시점으로부터 의사를 만나서 암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나올 때까지는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악성도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를 보면 분화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위암을 분류하는 체계가 1기, 2기, 3기, 4기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기수마다에서도 이 분화도에 따라서 1기이면서 잘 분화가 된 암세포를 보였느냐 혹은 저분화암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기 1기의 암이더라도 저분화암이라고 한다면 마치 말기 위암을 대하듯 이 암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가면서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왕에 이 어려운 분화도라는 용어까지 꺼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잘 분화된 것은 뭐고 저분화라는 거는 뭐냐? 자, 잘 분화됐다는 건 정상세포와 모양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의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 암세포가 그래도 정상세포 비스무리하게 좀 닮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잘 분화된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비교를 해봤는데 암세포가 모습이 형편이 없어요. 완전히 일그러져서 정상세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이것이 분화가 형편없는 저분화도의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세포랑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세포들은 정상세포의 모습에 가까우려고 약간 정상세포에 가까운 구조들을 갖추려고 하는 암세포였고요. 어떤 세포들은 아주 모양이 형편없고 일그러져 있고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런 암세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좋은 암세포일까요?
네. 정상세포 비스무리하게 모양을 갖추려고 했던 그런 암세포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암세포입니다. 그 순환암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분화도가 좋은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와 비스무리한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자랄 수가 없어요. 분화도가 좋은 암들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정상세포와 비슷한 구조라도 조금이라도 구색이라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지만 저분화암, 분화도가 형편없는 암세포들은 마구 자라요. 잡초 같은 거죠. 그 잡초는 막 무성하게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세련되게 어떤 그 구조를 갖출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대로 자라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의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만약에 암세포의 모양이 저분화암이었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일기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면 완치율이 높으니 완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알고 수술을 받았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말기가 되어서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채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분화도가 낮은 위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암의 기수까지는 조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분화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 암이 수술을 하면 진짜로 완치가 되는 암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분화도가 저분화암으로 나온다면 내 암은 굉장히 진행이 빠른 암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에 걸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암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하는 도중에 수술하는 동안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암이 자라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화도가 굉장히 낮은 암들은 아까 잡초처럼 무성하게 막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에도 암세포가 또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한 번 더 기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병리 면역 검사 결과에 나오는 나의 암의 악성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 시의 생존율은 완치율이라고도 하는데요.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완치율은 5년 생존율입니다. 즉, 5년 이상 살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기 위암, 즉 위암 4기 이상에서의 생존율은 5.9%입니다. 그 조기 위암과 비교를 해보면 형편없이 낮죠. 그래서 말기 위암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암입니다. 그 조기 위암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기 위암에서 5년 생존율이 5.9%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 기대 수명이 4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결과는 위암을 아직까지는 그 기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0기, 1기, 3기, 4기라는 기수로 분류를 하는데 기수로 분류를 해서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위암의 사망 원인이 통증이나 구토, 빈혈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위암 진단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수술을 할 것이냐, 항암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통증을 겪지 않고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구토가 나타나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빈혈을 예방할 것인가를 위암의 진단을 받자마자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방에서의 치료 방법과 한방에서의 치료 방법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위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즉 말기일지라도
기대 수명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을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이분을 어떻게 하면 통증을 겪지 않게, 그리고 구토를 하지 않게, 빈혈이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암이 암 진단을 받기 전처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치료 방법과 어떤 위암을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연기나 일기의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내가 모르고 살았어도 충분히 살았을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발견이 빨랐을 뿐이지만 또 모르고 살아도 10년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연기에서 일기 위암 중에서 분화도가 아주 좋은 암들은 이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더러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 위암 진단 받고 수술하기 싫어서 그냥 병원을 안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그땐 또 위장이 깨끗하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위암 진단을 받았어도 그냥 수술하기 싫어서 가만히 놔뒀을 뿐인데 나중에 보면 위암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분화도가 좋은 암은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암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지 완치가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가치유력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이 위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위장은 하나의 소화기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소화기관이라는 거는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아주 길다란 하나의 관이에요. 근데 다만 이 관이 펼쳐보면 굉장히 긴데 몸 안에서 꼬불꼬불하게 위치를 해 있으면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긴 관이 이것저것을 평생 살면서 먹다 보면 언젠가는 뭘 잘못 먹으면 막히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도 잠깐 막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막힌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위암이 되기도 하고, 막혔기 때문에 위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하지 않으니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특히 위암에 대해서는 이 불통 즉 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방에서 이 불통 즉 통을 어떻게 치료하는데? 라고 물으시겠죠. 네, 한방에서는 이렇게 통하지 않아서 아프거나 병이 되는 경우 사하제라는 약을 씁니다. 사하제는 막힌 것을 뚫어뻥처럼 뚫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위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평생 동안 소화가 잘 안 돼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타입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분들도 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암의 치료제나 이렇게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을, 소화기를 다스리는 치료제가 위장이 소통이 안 될 때 소통을 시켜주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암의 증상 얘기를 할 때 구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토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위암에서 구토가 왜 나타나냐면, 위장이 위 암세포에 의해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도 구토가 나타나지만, 암이 너무 커져버리면 위장이 틀어막혀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완전히 막힐까 봐 겁이 나니까 수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위장이 완전히 틀어막힐 정도로 위암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틀어막히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위암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막히기 전에 오히려 다른 증상들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위암이 완전히 틀어막혀서 사망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틀어막힐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위암을 수술을 안 하면 어쩌라는 건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약 중에는 모든 혹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약재가 존재를 하고요. 저희는 이 약재를 가지고 마치 주사처럼 약침이라는 것으로 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침으로 조제를 해서 겉에서 만져보면 배를 이렇게 촉진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지는 자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덩어리가 볼록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혹은 눌러보았을 때 굉장히 아픈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들에 일주일에 약 3번 정도 직접 약침을 투여를 하게 되면 암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으로 인해서 위장이 막혀서 구토가 심하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 약침을 직접 시술하여 위암을 축소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면역력이 지나치게 낮아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빈혈이 심하다든지 뭐 항암 치료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 암이 사라지지 않았고 더 커져서 왔을 경우에는 면역력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침을 직접 시술을 하기도 하고, 먹는 약으로 면역력을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독도 중요한데요. 그 위암에 걸리는 유형 중에 3가지 타입을 얘기 드렸었는데요. 몸속에 독소가 아주 많이 쌓여서 위암에 걸린 타입이라면 그 고용량의 미네랄, 그 한약 중에서 굉장히 좋은 미네랄들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집중적으로 복용을 하게 해서 해독을 하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3기 이내에, 혹은 모든 치료를 다 받았지만 재발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수술을 했는데도 위암이 1년 만에 재발이 돼서 복막으로 전이가 되어서 온다든지, 혹은 뭐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에는 이 한방 치료의 효율이 비교적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로 노릴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일단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습니다. 아프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으면 위암인 걸 의식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완치까지가 약간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기가 되었다고 해서 먼저 포기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알아보시고 체계적으로 위암에 대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대해서 되도록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내용에 좀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위암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임상에서 보면 위암 환자분들마다 제각기 그 개인의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생명나눔 한의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